안녕하세요. 요즘에는 택배 상차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음, 몸은 좀 힘들지만 짧은 시간, 진짜 짧고 굵게 되게 빡세게 일하는 곳이거든요. 나가서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갔다가 오면은 진짜 간단한 집안이라고 간단하게 뭐 밥 차려 먹던지 거의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아니면 또 사 먹던지 아침에는 좀 계란을 좀 먹었고요. 핫바 같은 거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었고요. 편의점에서 사갖고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워낙 이제 나름 그래도 좀 무거운 물건을 계속 이제 옮기는 일을 하니까 근지구력이 되게 이제 좋아진다는 걸 느꼈어요. 근육통도 오고. 오늘 할 일은 조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송가인 자서전인데 에세이인데 뭐 자서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40페이지 여기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읽으면서 또 바티즈 레인보우 악력기 네거티브 훈련 왼손 오른손 5세트 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다 읽고 나서는 이제 제가 책을 또 산 게 있어요. 요것도 참 좋겠다 싶어갖고 산 책인데 이거는 미국 노예였던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국 노예 흑인 노예들 해방을 위해서 이제 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이거 송가인 에세이 읽고 나서는 요거 이 사람 자서전 읽으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로 이 옷은 받은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받은 겁니다. 새끼한테는 맞는 옷이 없습니다. 제일 작은 옷 2개 샀거든요. 얘 입양할 때. 근데 그거 아직도 안 맞아요. 이게 클로징이 49kg가 돼야지 악력이 가능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49kg가 안 됩니다. 악력이. 46kg, 56kg짜리 클로징 46kg 돼야 되는 거는 되더라고요. 겨우 되긴 하던데 이건 안 되네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네거티브 해야겠습니다. 아우, 아우. 행복아, 우리 행복. 맞다. 캣타워 샀습니다. 어저께 와갖고 이틀 전에 사고 어제 와갖고 오늘
조립했거든요.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해갖고 저 베란다에 놔뒀습니다. 파이팅하자. 아, 10분 있다가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악력키 훈련은 한참 쉬어줘야 됩니다. 딱 5세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산소 운동 딱 5세트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이 초코 야옹 초코 행복이 꾹꾹이 하나 꾹꾹이 합니다. 행복이 예쁘게 생긴 고양이 진짜 개만합니다. 덩치가 아주 크고 얼굴도 예쁘고 더워. 부엌 찬장에는 늘 엄마가 붙여놓은 종이가 있었다. 당시 공부하던 식김굿 사설을 써둔 종이였는데 밥을 지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들여다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우고 또 외웠다. 맞춤법이 틀린 것도 덜어 있었고 어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많았지만 부엌에 붙어 있던 그 종이를 보며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늦게까지 작은 안전뱅이 밥상을 펴놓고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며 글 쓰고 공부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엄마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올해 엄마는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에 참가하셨다. 10여 명의 주한 외국 대사들을 비롯해 43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엄마가 이날 부른 노래는 진도심깃굿 중에서 손님풀이였다. 원래 이 노래는 천년두나 홍역과 같은 역신을 청한 뒤 해를 끼치지 말고 좋게 해주고 가라고 축원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날 무대는 코로나19를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진행됐다. 엄마는 나라가 인정한 명인이다. 2001년 진도 심깃굿 전수교육 조교 인간문화재의 전 단계가 됐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나라 굿도 하신다. 저는 이 굿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뭐 무당 이런 거는 불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조계종을 믿었을 때부터 이제 그때 조계종 믿기 시작했을 때 조계종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어쩌면 한 100권 넘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조계종 책을 열심히 읽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당하고 불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불교인 척 하는 거죠.
하고 불교하고 좀 관련이 있는 척 하는 거죠, 무당들이. 진도심 김굿은 1980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악사 부문 보유자는 있지만 무가 부문은 엄마를 포함해 전수조교만 2명 있을 뿐이다. 어릴 때부터 진도의 어르신들이 걸핏하면 나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다. 내 엄마 발가락만큼이라도 따라가라.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데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엄마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생각하면 100번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거 정말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신 거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된 거니까. 어릴 때부터 진도의 어르신들이 걸핏하면 나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다. 내 엄마 발가락만큼이라도 따라가라.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데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엄마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생각하면 100번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소리와 굿에 치열해서 생활에서도 엄격한 편이었던 엄마와 달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내 편이었다. 엄마한테는 10번을 말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한 부탁도 아빠는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셨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미남으로 유명했다는데 지금도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이다. 재주 많고 다정하고 흥도 많은 아빠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난 후 집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신다. 미스트롯 이후에 우리 집에 있는 동네는 송가인 마을이 되고 진짜 표지판까지 생겼다. 하루에 2,000명 넘게 오실 때도 있는데 손님 맞이를 도맡아 하시는 아빠가 병이 날까 걱정될 정도다. 멀리서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일일이 손님 접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 뜨기 전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밭에 가고 논에 가는 등 농사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일부러 찾아와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 점잖으신 분들이 더 많지만 아주 가끔 무례한 분도 계신 것 같다. 부모님도 기쁘게 손님을 맞이해 주시지만 딸의 입장에선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힘들진 않은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내가 이만큼이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다. 내가 이만큼이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다. 그 시골에서 오빠와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당신들은 안 입고 그 시골에서 오빠와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당신들은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하셨다. 그 시골에서 오빠와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 시골에서 오빠와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당신들은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하셨다. 그 시골에서 오빠와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당신들은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하셨다. 지금은 조금 편히 지내셔도 될 것 같은데 딸 덕에 놀고 먹는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며 몸이 아파도 당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내 감정의 고향이며 정서의 원천과도 같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감정의 고향이며 정서의 원천과도 같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다. 엄마 아빠 앞으로 효도 한번 징하게 해드릴랑께요. 감사함은 내 마음의 디폴트 기본값이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하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다.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고맙지 않은 게 없다. 이 귀한 마음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진도 앞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랑으로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진도 앞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랑으로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감사함은 내 마음의 디폴트 기본값이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하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다.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고맙지 않은 게 없다. 아, 대단하네. 야옹. 야옹. 꼬꼬기야 뭐야. 꼬꼬기. 야옹. 야옹. 아우. 피로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잠을 많이 자서. 아, 아, 어,
야옹 야옹 꾸꾸기 하는군 야옹. 야옹 아기야 야옹. 참말로 빈 있다잉. 미스트롯의 모든 무대가 끝나고 대학 동기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 준 적이 있었다. 인복이 많아서인지 내겐 좋은 친구들이 많다. 다들 국악 전공자들이라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신명도 많은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모여 왁자지껄 한바탕 웃노라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경년 내내 쌓여있던 긴장감과 피로가 한방에 날아가는 듯했다. 국악은 내게 친정 같은 곳이다. 트로트를 부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진 것도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다. 그래서 국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악은 내게 친정 같은 곳이다. 트로트를 부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진 것도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다. 그래서 국악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악인들이 설 무대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도 내가 꼭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성공하면 꼭 너네 후원해줄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성공하면 꼭 너네 후원해줄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고 앞으로 실천하고 싶다. 아 진짜 트로트 가수로 행사 무대에 가서 앙코르가 나오면 판소리 한 자락을 불러드리곤 하는데 관객들이 다들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국악 공연을 갔을 땐 반대로 트로트를 불러드리곤 했는데 역시 좋아하신다. 좋은 음악은 장르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음악이 외국에 나가면 기립박수를 받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트로트계에서 쟁쟁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처럼 국악계에도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태산처럼 많다. 미스트롯이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로 쓰며 참신하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차없이 깨트려서일 것이다. 트로트는 성인 가요이고 듣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장르라는 생각을 단박에 무너뜨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으로 전 국민의 흥과 신명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람들 기억에서 금세 잊혀지고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한 화제를 낳진 못했을 것이다. 트로트가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이며 영역의 저변을 넓히는 것처럼 국악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 국립창극단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요즘 흥미롭게 들었던 노래 중에 범 내려온다가 있다.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억 뷰가 넘는 이날치의 노래다. 내가 봤던 영상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함께한 퍼포먼스였는데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바탕 신명나는 마당을 펼치는 공연이었다. 우리 음악이 갑자기 다른 생각해갖고 우리 음악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렇게나 죄송합니다.
우리 음악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렇게나 현대적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최근에 팬분들이 내 공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국악 공연까지 찾아보신다고 한다. 아, 진짜. 나 혼자만 잘 되길 바라기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내가 아무리 오지랖을 부려 주변을 잘 챙겨도 팬분들의 마음 씀씀이에 비하면 아직도 멀고 먼 것 같아. 팬분들은 늘 내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받는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팬분들께 크고 넉넉한 사랑을 배우고 있으니 친구들의 마음까지 모두 모아서 감사드린다. 전라도 방언 중에 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사람 괜찮다는 뜻으로 두루두루 쓰인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팬분들도 참말로 긴 입단께요. 무대에 서지 못하는 날에도 내가 가수임을 잊은 적이 없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날이 있을 뿐 내가 노래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기에 무대에 서는 지금도 이 무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 이 무대가 영원히 내 것은 아니기에 참 처음부터 읽어봤는데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마음가짐이. 다만 오늘도 노래를 부른다. 내 삶이 한 곡의 노래라면 아직은 끝나지 않은 노래. 그래서 더 불러보고 싶은 노래.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노래다. 어게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8년이라는 무명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마음 따뜻한 분들과의 인연, 그분들의 응원이 정말 컸다. 8년이라는 무명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마음 따뜻한 분들과의 인연, 그분들의 응원이 정말 컸다. 가수 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정말로 많은 분들께 은혜를 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진성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늘 내게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뜰 거라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뜨냐? 힘들어도 노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넌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다. 앞으로 대성할 거야. 처음엔 이름 없는 후배 가수에게 빈말로 하는 말이겠거니 여겼는데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정말 소질이 있나 보다라며 자신감이 생겼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가도 진성 선배님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났다. 이렇듯 힘들었던 시기에 스스로를 믿으며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성 선생님의 격려 덕분이었다. 지금도 선생님은 처음과 다름없이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응원의 말을 건네주신다. 가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다. 가까이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다. 한혜진 선배님도 참 고마운 분이다. 언젠가 지방 행사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평소 우러러 보기만 할 뿐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들 만큼 완전 무명인 나에게 대선배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내 노래를 끝까지 듣고 기다리셨다가 굳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몹시 감격스러웠다.
게다가 잘 될 거라고 몇 번이나 거듭해 주신 말에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 아, 숙행 언니는 미스트롯을 하면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다. 본인도 경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언제나 주변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숙행 언니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큰 언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마음결은 비단처럼 고운데 행동은 대장부가 따로 없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야 내가 감히 말할 것도 없지만 언니의 넉넉한 마음품을 보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우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미스트롯을 통해 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이지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대 아래 구석진 곳에서 작은 어깨 움츠리며 돌아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덕분이었다. 그리고 내가 힘을 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팬분들이다. 그리고 내가 힘을 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팬분들이다. 데뷔 후에도 트로트 무대에 설 일이 적어 국악 공연이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나가던 때였다. 그날도 국악 공연이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좀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를 계속 말하고 계셨다.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듣는 노랫소리가 영락없이 내 목소리였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다. 슬금슬금 할아버지들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주거니 받거니 서로 설전을 벌이며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셨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가수가 다름 아닌 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듣고 계세요? 가까이 가서 물어봐도 두 분은 나한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유튜브만 보고 계셨다. 와 노래 진짜 잘한다잉. 그렇지 노래 하나는 참말 기가 막히지. 내가 눈앞에 있는 영상 속 가수가 나인 줄 모르고 노래에만 빠져 계시다니.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저예요. 그제야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유튜브에 나온 나랑 그날 무대에서 한복에 쪽을 쥐고 노래를 부른 나랑 비교하면서 같은 사람이다. 그냥 닮았다 아니다. 얘가 걔다 하시면서 말씨름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들은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며 손을 맞잡고 내 노래를 칭찬해 주셨다. 내 노래를 들어주시고 게다가 잘한다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니 돌아오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 내 노래를 들어주시고 게다가 잘한다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니 돌아오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 앞으로 열심히 노래를 불러 앞으로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용기가 100배 1000배 솟은 날이었다. 아우 진짜 어 아우 저는 뭐 가수들 마음을 모르니까 야옹 초코 초코 아 5세트 오늘 유산소 운동도 30분 할 계획이긴 한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턱걸이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일 나간 날에는 일하고 돌아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자면은 끝이고, 집안일 조금 하고 다 대충 해먹고 자면 끝이고. 사마타도 잘 못했어요. 어제는 27분 하고 그 전에는 뭐 12분인가 하고, 뭐 전에는 뭐 못한 날들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사마타는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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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우,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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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사는 게 그냥 유튜브에 나온 게 딱 옮겼어. 야옹, 꾹꾹이 하면서 야옹.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저예요. 그제야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유튜브에 나온 나랑 그날 무대에서 한복에 쪽을 지고 노래를 부른 나랑 비교하면서 같은 사람이다. 그냥 닮았다. 아니다. 얘가 걔다 하시면서 말씨름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들은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면 손을 맞잡고 내 노래를 칭찬해 주셨다. 내 노래를 들어주시고 게다가 잘한다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니 돌아오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 앞으로 열심히 노래를 불러 야겠다는 용기가 100배 1000배 솟은 날이었다. 그때의 고마운 마음 덕분에 콘서트나 행사가 끝나면 팬미팅을 항상 하려고 노력한다.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 그때의 고마운 마음 덕분에
콘서트나 행사가 끝나면 팬미팅을 항상 하려고 노력한다. 야, 대단하다 진짜.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든 11시든 장소가 울산이든 부산이든 꼭 시간을 내 팬분들을 만나려 한다. 그분들은 나 잠깐 보자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일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페 같은 공간을 빌리는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소규모의 팬미팅을 하며 인사도 하고 질문도 받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기껏 몇 분 지난 것 같은데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더 많이 드리려 해도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엔 미치지 못하고 언제나 항상 더 받는다.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넉넉하게 넘쳐나도록 받고 있다. 스케줄이 늦게 끝나는 날엔 운전을 해주시는 소속사 실장님이 피곤하실까봐 너무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팬분들을 잠깐 만나는 것만으로도 팬분들을 잠깐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구치고 생기가 돈다. 전엔 피곤한데 잠깐이라도 눈을 더 붙이지 왜 굳이 늦게까지 자리를 만드냐며 걱정하던 소속사 식구들도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팬분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이젠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팬분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이젠 모두 알고 있다. 팬분들을 만나고 오면 새벽 늦게 돌아와도 호랑이 기운이 펄펄 나는 팬분들을 만나고 오면 새벽에 늦게 돌아와도 호랑이 기운이 펄펄 나는 내 모습을 보고는 그러려니 하신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로 팬들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기운이 떨어지고 힘든 것 같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야옹.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용기를 배웠다. 사람이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용감해진다고 했던가. 이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겼으니 앞으로 오래오래 정성을 다해 갚고 싶다. 이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겼으니 앞으로 오래오래 정성을 다해 갚고 싶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이 보약인 것처럼 마음이 고픈 사람에겐 노래가 배가 고픈 사람에겐 밥이 보약인 것처럼 마음이 고픈 사람에겐 노래가 약이 될 때가 있다. 가슴이 허하고 텅 빈 날,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 노래를 밥처럼 먹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면 좋겠다. 어쨌든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노래가 약, 약이 된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마음가짐은 너무 훌륭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이 보약인 것처럼 마음이 고픈 사람에겐 노래가 약이 될 때가 있다. 가슴이 허하고 텅 빈 날,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 노래를 밥처럼 먹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면 좋겠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앞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 송가인님 노래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면 된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몇 번이라도 다시 어게인. 모두가 은인이고 귀인이어라. 어느 해였나 죽은 줄 알았던 화분이 햇빛 좋은 봄날 살며시 연두빛 싹을 틔운 것을 보았다. 작은 식물도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구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깃든 사랑을 본 기분이었다. 세상 모든 사랑을 생각하면 이토록 살뜰하고 애틋하다. 그 작은 새싹을 들여다보며 그 새싹을 지키고 보호해준 공기와 햇빛을 보았다. 또 그 작은 새싹에게 아낌없이 양분과 물을 보내준 흙을 보았다. 새싹은 혼자 힘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 것이 아니었다. 흙이 길을 열어주고 공기가 힘차게 붙잡아주고 햇빛이 보드랍게 감싸준 덕분이었다. 나도 혼자였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탱하고 끌어주고 보듬어 준 분들이 계셨다. 어느 시기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꼭 성공해 보일 거라고 굳게 결심을 했던 데에는 그분들의 영향도 있었다. 작게 보면 원수지만 크게 보면 은인이다. 야, 대단하다 진짜. 마음가짐이 아주 진짜 훌륭합니다. 얼마 전 고향 진도에 가서 바다 낚시를 했다. 어릴 땐 가족과 함께 낚시를 자주 다녔는데 크고 나서는 꽤 오랜만에 해본 바다 낚시였다. 다행히 허탕은 치지 않고 돔을 잡으면서 한동안 잊고 있던 손맛을 느꼈다. 아마 이 맛에 낚시를 하는 것이려니 싶다.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작디 작은 나 자신을 느꼈다.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이 거대한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사라진다고 한들 티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고기 한 마리는 의미도 가치도 없고 그저 허무하게 느껴진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엔 엄청나게 많은 노래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일 뿐이다. 나도 내 노래도 큰 바닷속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고기 중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노래 한 곡, 한 곡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듯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바다를 살아있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 음악의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노래가 없듯 바다에선 모든 물고기가 다 귀한 존재다. 음악의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노래가 없듯 바다에선 모든 물고기가 다 귀한 존재다. 땅이 자신의 몸을 열어 작은 씨앗을 품어주듯 할 때면 말랐을라나. 그러니까 하지 마라. 왜냐면은 약 발랐는데 괜찮겠나? 하지 마라. 어? 아니 막 말랐을 것 같긴 한데 혹시 하지 마라. 땅이 자신의 몸을 열어 작은 씨앗을 품어주듯 바다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버리지 않듯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밤하늘의 별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수많은 별과 물이 지어 있을 때 더 빛난다. 불안하거나 외로운 감정에 휩싸일 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은 것처럼 힘이 난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은 것처럼 힘이 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힘으로 힘껏 노래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것이다. 인연으로 만난 분들이 아낌없이 나눠준 보드라운 사랑이 나를 채워주었고, 악연이었다 생각한 사람 덕분에 분발심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귀인이고 은인이다. 인연으로 만난 분들이 아낌없이 나눠준 보드라운 사랑이 나를 채워주었고, 악연이었다고 생각한 사람 덕분에 분발심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귀인이고 은인이다. 아, 아, 아우, 아우, 아유, 소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구워야겠습니다. 떡갈비 먹으려고요. 쿠팡에서 샀거든요. 저는 주로 싼 거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점 높은 거 사거든요. 싸면서 별점 높은 거. 아, 아야야, 아야. 아,
사료 맛있는 거만 주로 먹거든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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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고양이를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얘는 삼색이 수컷입니다. 6.6kg 나가고 6.6kg면은 길에서 보는 대장 길고양이 딱 그 크기로 보면 됩니다. 개만합니다. 아주 덩치가 작은 개만해요. 얘가 고양이인데 아이고 고양이가 크고 예쁘다. 예쁘게 태어났네. 아기 때는 진짜 예뻤습니다. 얘가 지금도 예쁜데 아기 때는 진짜 미모가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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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 송가인 다시 내 이름을 불러본다. 성은 송이요 이름은 가인이라.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 외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주가 출중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일 터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꼽아보라면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고로 꼽는다. 간절히 바랬으나 혼자 해내기 어려웠던 꿈을 좋은 분들을 만난 간절히 바랬으나 혼자 해내기 어려웠던 꿈을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 이루게 되었다. 혼자 꾸는 꿈은 나 하나를 바꾸지만 함께 꾸는 꿈은 더 강력한 현실이 되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정직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었더니 좋은 사람들이 내 옆으로 와주었다. 내가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었더니 좋은 사람들이 내 옆으로 와주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살면서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가수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인연이 있어야 한다.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수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인연이 있어야 한다.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들과 동료애를 나누고 내 노래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모든 것이 노래하는 일에 포함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쌀로 밥을 짓는 일에도 시간이 걸린다. 쌀을 씻고 밥물을 얹고 불을 켜고 뜸을 들여야 한다. 밥물이 많아도 안 되고 불이 너무 세서도 안 된다. 배가 고프다고 뜸이 들기도 전에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이 된다. 밥 한 그릇 짓는 일에도 이렇게 과정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노래를 성의 없이 부를 순 없다.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싣고 멜로디 한 줄 한 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1986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에서 아버지 조연환, 어머니 송순단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토실한 볼살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사진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게 된다. 이 아이는 자라서 미스트로 진이 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됩니다라고 했다면 누가 믿었을까? 아버지는 막내딸인 나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셨다. 아버지 품 안은 항상 내 차지였고 아버지 무릎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안식처였다. 지금도 애지중지라는 말을 들으면 늘 아버지가 떠오른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버지에겐 사랑스러운 막내딸이라는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유난히 알록달록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팔뚝 쪽이 아픕니다. 그 택배 상차하면서 좀 힘들었나 봐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유난히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모습이 많다. 세 남매를 키우느라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에도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예쁜 옷을 사다 입히셨다. 알록달록 옷무늬 바지, 눈에 띄는 빨간 원피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머리끈. 매일 함께 생활하던 나의 애착 인형도 덩달아 예쁜 옷을 입히면서 놀았다. 무대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아마 이때부터 감각이 키워진 게 아닐까. 세 남매를 키우느라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에도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예쁜 옷을 사다 입히셨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질 만큼 오빠들과 함께 한 성장 과정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 속에선 다정하기 그지없는 삼남매지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다. 큰 오빠는 다정한 성격에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 손재주가 뛰어났다. 작은 오빠는 개구쟁이여서 논과 산을 쏘다니며 미꾸라지부터 지네까지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왔다. 먼저 음악을 시작한 작은 오빠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자취생활을 오래 했다. 오빠들을 생각하면 듬직한 산이 떠오른다. 오빠들을 생각하면 듬직한 산이 떠오른다. 저는 부끄러운 오빠가 아직까지도 예. 특히 막내 동생한테요. 아직도 묘목에 불과한 것 같은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큰 산 같은 존재들이다. 진도에서도 시골이었던 우리 동네엔 그 흔한 놀이터 하나 없었다. 하지만 작은 놀이터보다 더 광활한 놀이터가 있었으니 산과 들,
그리고 바다였다. 집 마당이든 마을 회관이든 친구들과 있는 곳은 어디나 놀이터였기에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다. 진도가 준 행복한 기운은 지금도 내 몸에 그리고 내 노래에 깃들어 있다. 진도가 준 행복한 기운은 지금도 내 몸에 그리고 내 노래에 깃들어 있다. 소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중심은 소리가 되었다.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소리를 배우는 시간은 늘 설레고 행복했다. 잘 안 되던 소리가 꾸준한 연습 끝에 탁 하고 풀릴 때의 희열감이란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벅찬 감동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겹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만큼 늘어나는 실력과 연습한 만큼 보답으로 돌아오는 소리에 정직함에 매료된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소리꾼으로 단련되어 갔고 무대에서 열정을 터뜨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무대에서 열정을 터뜨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진도에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데 꼭 나가봐라. 시작은 엄마의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별 생각 없이 나갔던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해 연말 결선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그때는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을 뿐. 가수 송가인으로 지금과 같은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가수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준 전국 노래자랑은 내게 친정 같은 곳이다. 옆에 계신 송혜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신데 소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만큼이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다. 송혜 선생님, 그때 가인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켜봐 주신 덕분이여라.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다 읽었습니다. 아우, 잠시만.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 프레더릭 더글러스 지음. 이거거든. 이제 이번에 하면 5세트거든요. 어떡하죠? 한 세트 더 하는 게 6세트 나갈까요? 서문 1841년 8월에 나는 낸터킷에서 반노예제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저자인 프레더릭 더글러스를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그 모임의 거의 모든 회원에게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남부의 속박이라는 감옥에서 최근에 탈출했으며 노예 시절 어느 정도 애매하게 묘사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원칙과 방법을 확인하고자 도단한 호기심을 자각한 그는 비록 그때는
뉴 베드퍼드의 주민이었지만 그것은 넌지시 언급될 즈음해서 참석을 권유받았다. 행운이여라. 가장 복받은 사건이로다. 무시무시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수백만의 아직 착고에 매인 그의 형제들에게도 행운이로다. 흑인 해방과 보편적 자유의 운동을 위해서도 행운이로다. 그가 이미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했던 그가 태어난 땅을 위해서도 행운이로다. 그가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들, 그의 덕망 있는 인품, 예속되어 있는 저들에 대한 늘 변치 않는 기억 등으로 함께 묶여있는 존재로서 그가 강력하고 굳게 지켜온 동정심과 애정을 지닌 친구들과 지기들의 커다란 동아리들에게도 행운이도다. 그가 노예제라는 주제에 관해 정신을 계몽해왔고 그의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으로 인해 목 놓아 울었거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반대하는 그의 감동적인 웅변으로 인해 덕스러운 의분을 불러일으키게 된 우리 공화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행운이도다. 그를 즉시 공공의 유용함이라는 분야로 데려다주고 세상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자신의 영혼에서 잠들어 있는 활력을 되살리며 그로 하여금 압제자의 회초리를 부러뜨리고 압박받는 자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게도 행운이도다. 나는 그 총회에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연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총회에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연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됐다. 파이팅 하자. 요거 한다 요거. 아니 초코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굴을 팔라고 하노? 잠시만, 초코야. 미안. 야옹이, 누구야? 누구야?
나는 그 총회에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연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연설은 내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자리를 꽉 채운 청중이 차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적절한 연설에 대한 박수갈채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만큼이나 그토록 열렬하게 노예제를 증오한 적도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노예제가 희생자들의 거룩한 본성에 가한 엄청난 무도함에 대한 내 인식은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해졌다. 저기 한 사람이 서 있나니 그의 신체적 비율과 신장은 이풍당당하고 잘 균형 잡혀 있으며 지성은 풍부하게 타고났고 천부적 웅변술의 천재이며 영혼은 분명히 천사들의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친구가 될 단 한 사람의 백인도 이 미국 땅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떨고 있는 여전히 하나의 노예, 도망 노예라니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높은 수준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회의 광채를 더해주는 사람이자 동족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소양만이 필요함에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곳 사람들로 말미암아 노예법의 조항들로 말미암아 단지 재산의 일부일 뿐이고 짐 나르는 짐승일 뿐이고 동산일 뿐이라니. 뉴 베드퍼드에서 온 한 친애하는 친구가 더글러스 씨에게 이 총회에서 연설하도록 설득했다. 그는 그런 생소한 자리에 민감한 참석자에게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머뭇거림과 당황한 빛을 보이면서 연단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청중에게 노예제가 인간의 지성과 정신에는 저급한 학교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노예로서 자신이 겪은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연설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생각과 감동적인 감상을 말로 표현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희망과 감탄으로 충만해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를 위한 운동에 관해 혁명가로 유명한 패트릭 헨리조차도 바로 저 쫓기는 도망자의 입으로부터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것보다 더 웅변적인 연설을 하지는 못했다고 선언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나는 청중에게 북부에서 심지어 순례 시조의 땅인 매사추세츠에서 혁명 창시자들의 후손들 사이에서조차 또 이 스스로를 해방한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법에 의해서건 아니건 헌법에 의해서건 아니건 그를 노예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아니오라고 만장일치로 돌아왔다. 여러분은 그를 형제, 즉 유서 깊은 베이 스테이트의 주민으로서 도와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까? 모든 청중은 예라고 외쳤다. 그 대답에 담긴 열의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메이슨 딕슨 라인이 남아 메이슨 딕슨 라인 이남에 있는 무자비한 폭군들도 이 엄청난 열의의 폭발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열의를 보여준 사람들 쪽에서도 방랑하고 있는 그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이 집 없는 사람을 숨겨줄 것이며 그 결과를 결단코 감수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에 대한 서약으로서 인식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시 만약 더글러스 씨의 시간과 재능을 반노예제 사업 촉진을 위해 바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유색인에 대한 북부의 편견에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자신의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도 이례적이고 책임이 무거운 일에 감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나는 이런 노력에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친구들, 특히 매사추세츠 반노예제 협회의 전 총대리인인 존 콜린스 씨의 지지를 받았다. 이 일에 관한 한 그의 판단은 내 판단과 전적으로 같았다. 처음에 더글러스 씨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솔직히 사양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커다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념을 표현했다. 계획된 길은 완전히 전임미답의 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로움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칠 것이라고 진정으로 염려했다. 하지만 장고 끝에 그는 시도해 보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그때 이래로 그는 미국 반노예제 협회나 매사추세츠 반노예제 협회 중 하나의 후원으로 연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가 해온 일들은 지극히 성과가 많았다. 그가 해온 일들은 지극히 성과가 많았다. 그리고 편견과 싸우는 일, 전향자를 확보하는 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등에서 그가 거둔 성공은 그의 눈부신 경력이 시작될 때 예상했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정중함과 온순함, 그리고 남자다운 인품을 타고났다. 대중연설자로서 그는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 위트, 비교, 모방, 추리력, 유창한 언어 구사력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대중연설자로서 그는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 위트, 비교, 모방, 추리력, 유창한 언어 구사력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계몽하고 마음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두뇌와 가슴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는 정중함과 온순함 그리고 남자다운 인품을 타고났다. 대중연설자로서 그는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 위트, 비교, 모방, 추리력, 유창한 언어 구사력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계몽하고 마음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두뇌와 가슴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의 장점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변치 않고 계속되기를. 그의 장점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변치 않고 계속되기를.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 속에서 성숙해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피 흘리고 있는 인류를 위해 더욱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대중 앞에서 노예들의 가장 유능한 옹호자 중 한 사람이 도망 노예인 프레더릭 더글러스라는 것과 미국의 자유 흑인들이 자기 동족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자유 흑인들이 자기 동족 중 한 사람인 찰스 레녹스 레먼드라는 인물로 훌륭히 대표된다는 것도 확실히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레먼드의 감동적인 호소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유색인의 비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열함과 편협함을 스스로 혐오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인간적 탁월함의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과 기회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타고난 열등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도록 하자. 이제부터는 인간적 탁월함의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과 기회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타고난 열등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도록 하자. 지구상의 어느 인종이건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보다 인간다움의 척도에서 더 격화되지 않고도 노예제로 인한 박탈, 고통, 공포 등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아마도 정정당당히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지력을 없애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도덕적 본성을 타락시키고 인류에 대한 관계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끝까지 행해져 왔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세기 동안이나 신음해왔던 가장 소름 끼치는 속박이라는 엄청난 짐을 얼마나 놀랍게도 참고 견뎌왔던가. 백인에 대한 노예제의 영향을 예증하기 위해 자신의 흑인 형제보다도 더 나은 그런 상황에서 백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명한 전 인류 해방의 옹호자이자 패배하기는 했지만 정복되지 않은 아일랜드의 가장 막강한 투사인 데니얼 오코넬은 1845년 3월 31일에 영국 아일랜드 합병철회 협회가 열린 더블린의 컨실리에이션 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이야기한 바 있다. 어떤 특정한 용어로 위장하든지 간에 노예제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것이다. 노예제는 인간의 모든 고귀한 능력을 야만적인 것으로 만드는 타고난 필연적 경향을 갖고 있다. 어느 미국인 선원이 아프리카 해안에 표류해 그곳에서 3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니 그는 야수처럼 변했고 정신도 이상해졌다. 즉 추리력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발음하기 힘든 아랍어와 영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다소 야만적인 말만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뿐이었다. 사육해서 길들이는 제도가 노예제를 지칭한다. 진인, 인간답게 만드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것이라니. 이것이 정신적 황폐화의 특별한 사례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도 최소한 백인 노예도 흑인 노예만큼이나 인간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글러스 씨는 오히려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보다도 그가 지닌 최대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문체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집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매우 적절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그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기간이 얼마나 길고 암울했던가를 생각하면 무쇠 족쇄를 부수고 나온 이래 자신의 정신을 함양할 기회가 얼마나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건대 그의 두뇌와 용기는 상당히 믿을 만하다. 초코 어디 갔노? 행복이 여기 있고. 초코 위에 있나? 야옹. 행복이랑 초코.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옹. 눈물 없이, 가슴에 울렁거림도 없이, 번민도 없이, 노예제와 노예제 교사자 모두에 대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으로 충만해지지도 않고, 이 저주받을 체제를 즉시 무너뜨려야겠다는 결심을 북돋우게 되지도 않으면서 늘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계시고, 팔을 뻗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 조바심 내지도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슴을 가졌음에 틀림없고, 노예들과 인간 영혼을 거래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기에 적임자임이 틀림없다. 나는 이 모든 진술이 본질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과장된 것도 없으며 그 어느 것도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노예제에 관해 단 한 가지 사실도 과장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노예로서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운명도 각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다. 그의 경우는 조지아, 엘라베마, 루이지애나보다 노예들이 더 잘 먹고 비교적 덜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정받는 주인 메릴랜드에서의 노예에 대한 매우 공정한 대우의 신뢰로 간주할 수도 있다. 비록 대농장에 있는 극히 적은 수의 노예는 고통을 덜 겪는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노예들이 그 자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했던가. 얼마나 끔찍한 체벌이 그에게 가해졌던가. 그의 정신에 여전히 얼마나 더 가공할 만한 유린이 행해졌던가. 그의 고귀한 능력과 숭고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얼마나 짐승처럼 대접받았던가. 그는 얼마나 짐승처럼 대접받았던가. 그가 끊임없이 짊어져야 했던 끔찍한 부담은 얼마나 컸던가. 그게 딱 있으면 그게 뭐라 해야 되죠? 표시할 만한 그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맞다. 전기세가 20만 원입니다. 두 달치 해갖고. 이거 보시면은 전기세 20만 원 나왔습니다. 두 달 해갖고 20만 1,470원. 근데 제가 깜짝 놀래갖고 12만 9,990원 나와갖고 저 전기 요거를 안 켰거든요. 진짜 좀 많이 줄였어요. 요거를 제가 이거를 많이 켰거든요. 그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요 키는 거를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잘 때는 전기장판 1인용 전기장판을 켰는데 와 그거 때문인지 전기세가 무슨 7만원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별로 따뜻해지지도 않았는데 전기세가 무슨 7만원이 넘게 나왔다니. 물론 뭐 다른 거 다 포함해서지만 그래서 오늘 그거 그냥 접어서 버렸습니다. 별로 따뜻해지지도 않는데 전기세가 7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크게 일조한 게 그 전기장판이니까 버렸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게 낫지. 제가 무슨 그거 틀어갖고 뭐 되게 뜨끈뜨끈해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쿠팡에서 산 건데. 와, 전기세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저 냉장고는 1등급이거든요. 전기 그 절전되는 게. 근데 되게 절전되는 거 사는 거 아니면은 전기세가 엄청 나오나 봐요. 하루 쎄 빠지게 택배 상차 빡세게 해도 11만 5천 원 받는데 무슨 놈에 별로 따뜻해지지도 않았는데 전기세가 7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아우 참 진짜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제 와 우리 고양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이 위에 초코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떡갈비입니다. 그리고 캣타워 사서 조립해갖고 여기 놔뒀습니다. 바깥 구경하라고 해놨는데 잔다고 안 있나봐요. 내일은 턱걸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